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X571Li라는 모델이고요. 크리에이터 X라는 이름으로 공전에 히트를 친 X571 GT의 후속 모델입니다.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비보북 라인업으로 편입이 됐고요. 실제로 그전에는 랩탑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이밍 쪽 같은 경우에는 ROG가 있고 터프가 있고요. 논게이밍에는 젠북이 있고 비보북이 있습니다. 이 라인업에 속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그냥 통칭해서 랩탑 시리즈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묶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제품이 비보북 라인업으로 편입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판매가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X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출시가 될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정확한 사양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나머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비보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크리에이터 X X571Li BN101 모델입니다. CPU는 인텔의 10세대 i7 10750H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는 DDR4 16기가로 메인보드에 8기가가 온보드로 되어 있고, 추가 슬롯에 8기가가 장착된 방식으로 추가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650ti에 GDDR6 4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SSD는 NVMe 방식으로 1TB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인텔의 AX201 칩셋이 탑재되어 있고요. 모니터는 색재현율 NTSC 72%에 밝기 300니트에 15.6인치 광시야각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42W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게는 동일 모델 중에서 가장 스펙이 높은 제품으로 2.14kg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45만 9천원입니다. 사양은 보신 것처럼 i7 10750H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도 16기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8기가는 메인보드에 납땜이 된 방식이고 8기가가 추가 슬롯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650ti로 조금 더 높아졌고, SSD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 이제 SSD가 512였는데 좀 부족하다, 이게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1TB로 넉넉하게 그렇게 출시를 했고요. 이 제품 외관이랑 쭉 한번 살펴보면, 외부는 보시는 것처럼 짙은 네이비 색상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펄이 들어간 색상으로 실물을 보시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는 키감이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약간은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라이트도 상당히 밝아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외부 포트도 USB 2.0 A 포트 2개를 지원하고 카드 리더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유선 램 포트가 있고요. USB 3.2 C 포트, A 포트가 있고요. C 포트는 PD 충전은 지원하지 않고 디스플레이 출력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 모니터 출력은 HDMI로만 가능하고요. 내부는 전작과 거의 동일하고 히트파이프가 약간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의 전반적인 무게도 약간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5인치 확장 슬롯이 있어서 하드디스크나 SSD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할 때는 별도의 키트가 있어야 되고, 이번 제품부터는 기본 제공이 되지는 않고요. 별매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NTSC 72%에 sRGB 100%, 밝기 300니트의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NTSC 72%면 sRGB 92에서 98% 사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색 커버리지가 조금씩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패널의 특성이라든지 제조사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외부 스펙은 sRGB 100%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sRGB 100%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전작인 X571 GT를 판매를 하면서부터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뭐냐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sRGB 100%이고 이 제품도 sRGB 100%인데 왜 색감이 다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게 이제 sRGB 100%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색 재현율이고요. 그 다음에 색 온도랑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색 재현율이라는 거는 얼마나 풍부한 색깔을 표기할 수 있냐, 표현할 수 있냐라는 이런 색 커버리지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색 온도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 그 색의 커버리지의 중심에 있는 화이트 포인트의 밸런스, 화이트 포인트가 그 몇 켈빈의 온도를 나타내느냐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 보통 5600켈빈이 있고 6500켈빈이 있고 높게는 7300켈빈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푸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5600K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란 계열이고요. 6500K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흰색 계열이고요.
이제 7300K 같은 경우는 조금 푸른 계열이 나옵니다. 근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보셨을 때 메뉴에서 뭐 차가운 색, 따뜻한 색, 중간색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은 그게 이제 불가능하죠. 그냥 생긴 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 눈에 안 맞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컬러 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생긴 대로 쓰시는 부분이 일반적이에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죠. 요런 캘리브레이터를 구매를 하셔서 이 제품에 이제 모니터 프로파일을, 색상 프로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 영상 편집을 하려고 내가 샀는데 내 눈에 맞지 않는 그런 색을 사용하시기는 사실 좀 싫잖아요. 근데 또 이런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사가지고 하려니까 내가 이건 뭐 모니터 노트북 하나 사가지고 이런 캘리브레이터까지 또 비싼 거를 사가지고 또 쓰기에는 사실 좀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거를 캘리브레이션 장비로 색온도에 맞춰서 제가 이제 프로파일을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저희한테 구매를 하시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컬러 프로파일을 이 캘리브레이션 맞춘 걸 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패널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패널에 맞춰서 캘리브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 적용을 하셔서 쓰면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색온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 다시 이제 제품 얘기로 돌아와서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i7 10750H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는 16기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크리에이터라는 제품이죠. 그러니까 영상 편집의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바로 전 영상에서 UM433IQ를 테스트했던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FHD 30프레임 영상을 FHD 60프레임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인코딩 영상의 길이는 20분이었습니다. X571Li BN101은 7분 12초 14로 나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R7 4700U를 가진 젠북 UM433IQ A5059에 비해서는 약간 더 빠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작과 비슷하게 쏘쏘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높은 정도 수준에서 들고 다니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사진 편집을 하시기에는 그냥 괜찮은 정도 수준이고, 내가 15.6인치 정도 수준은 돼야 키보드도 사용하기 편하고 화면도 내가 볼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요 바로 앞에 소개해드린 UM433IQ 같은 경우는 14인치라서 불편하다, 젠북 이거 15인치 안 나옵니까? 15인치 제품을 소개해 주실 거 없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래픽카드가 GTX 1650ti로 조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 다빈치 리졸브라든지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까지 쓰시는 분들도 그냥 만만하게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은 제품일 거고,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보통 이제 CAD라든지 이렇게 이제 직업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외부에서 쓸 건데 이게 ROG 제품들을 딱 꺼내자니 너무 외관도 화려하고 좀 게이밍스러워서 좀 부끄럽다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얌전한 제품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분들께도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